안녕하십니까. 최태일의 이념 강좌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앞에 이념 강좌 7번째 시간에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라는 허상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좌파들은 독재는 나쁜 것, 민주는 좋은 것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프레임을 가지고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것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실상을 보다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은 모두 역사적으로 세 갈래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가 협의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소위 PD 계열의 민주화 운동. 그들은 주로 노동운동을 하였던 계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NL 계열의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반미 자주화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 세 가지 운동 중에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우리 역사에서 민주화 운동에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협의의 민주화 운동을 한 세력이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PD 계열과 NL 계열의 운동은 민주화 운동이라기보다는 좌파 공산혁명 운동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세 가지 운동 중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여한 것은 협의의 민주화 운동이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협의의 민주화 운동은 그야말로 순수한 민주주의를 추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협의의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것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 때의 4.19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유신 반대 운동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벌어졌던 6.3 사태, 이것은 지금 와서 보면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1964년도 한일회담 반대를 외치면서 학생을 중심으로 정치인들도 가세한 6.3 사태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야권에서는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내세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반일이라는 민족 감정을 건드리면서 대중을 선동한 그런 좀 잘못된 방향이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당시 한일회담이 진행되지 않고 한일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6.3 사태는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신헌법이 1972년 10월에 만들어지고 그 유신체제에 대한 또 저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신 시절 때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1974년에 있었던 민청 학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청 학년 사건은 1974년 4월에 발표가 됐는데 그때 무려 240여 명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종교계를 비롯한 지도 인사들이 많이 검거가 됐는데요. 학생으로서는 이철, 유인태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일반인으로서는 윤보선, 다음 김동길 교수, 지학순 주교, 김지학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민청 학년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소위 사형 집행을 당한 8명의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혁당 재건위에 소속된 인물들이었는데 여정남을 비롯한 8명이 그때 사형을 집행당했죠.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공산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주도 세력이었는지는 나중에 북한과 통일되고 난 이후의 자료들을 보면은 그때 비로소 아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인혁당 재건위에 속한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산혁명을 주장했던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청 학년 사건도 크게 보아서 협의의 민주화 운동에 속한 운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를 발표하면서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서의 소위 민주화 운동을 억압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976년도에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3.1절 기념미사를 통해서 3.1 민주구국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박정희 시절 때 종교인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때 앞장섰던 사람들은 함석헌, 문익환 목사, 함소영 신부 이런 분들이었죠. 그리고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야당 총재의 의원직이 박탈됨을 계기로 그해 10월 16일에 부마항쟁이 발생했습니다. 부마항쟁 끝에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함으로써 이 민족을 이끌었던 박정희라는 인물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박정희 시대를 돌이켜보면 흔히 07과삼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가 독재를 하고
야당과 학생들을 탄압한 사실은 물론 있었습니다만, 박정희 시대를 돌이켜보면 언제라도 남한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김일성 집단이 북쪽에 있고, 남한 내에서도 끊임없이 정권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었던 당시의 상태를 돌이켜보면 그 당시 박정희 선택도 공감이 가는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야당과 학생, 종교인들은 그러한 박정희의 고뇌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1979년 10월에 일어났던 부마항쟁의 끝에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서 살해당함으로써 한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시절의 민주화운동은 대부분 순수한 협의의 민주화운동에 속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김영삼과 김대중을 야권의 지도자로 내세우면서 박정희 독재에 반대했던 세력들은 대부분 협의의 민주화운동 세력들이었다고 봅니다. 그 중에 일부는 공산혁명을 꿈꾸는 자들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그들은 주도 세력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 민추협을 중심으로 모였던 대부분의 야권 인사들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을 추진했던 인물들이었다라고 봅니다. 김건태, 이철, 유인태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었다고 볼 수 있고, 김지아도 거기에 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민주화운동하는 과정에서 숱한 투옥과 고문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후에 등장한 신군부 세력이 또다시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서 그 이후에 진행되었던 민주화운동은 그 성격이 조금씩 변질되어 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고 난 이후에 80년의 봄이라는 정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독재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김영삼, 김대중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불타올랐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80년의 봄을 맞이하여 김영삼과 김대중은 그들이 집권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되었다고 보고 각자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모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4.19 이후에 벌어졌던 것과 유사한 수많은 시위들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한 신군부 세력이 정치권을 물리치고 새로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70년대까지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김영삼, 김대중의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기대가 많이 식어가면서 민주화운동권 내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싹트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등장하게 된 배후에 미국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변혁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기존의 협의의 민주화운동 가지고는 정권을 교체하기 어렵다라는 인식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중심으로 한 공산혁명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학생운동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 출발은 소위 PD계열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PD계열은 People's Democracy, 즉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혁명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를 기반으로 한 공산혁명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혁명 방안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PD계열은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학습을 기초로 하면서 주로 노동운동 쪽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생 신분을 감추고 노동자로서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서 노동운동을 통한 혁명을 이루고자 하였던 세력들이 그들이 주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문수 지사, 그리고 백모 박성현 이런 인물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신대 김철웅 교수도 그 운동에 속한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PD계열은 주로 노동운동으로 들어가서 민노총을 결성하는 주도 세력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0년대 전반기만 하더라도 대학운동권은 주로 PD계열이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80년대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대학운동권의 주축이 NL계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도 중반부터 공산혁명의 가장 앞에 서 있던 소련이라는 나라의 실상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억압과 착취가 없는 지상낙원을 건설하였던 공산주의자들이 막상 공산혁명이 성공한 소련이 사실상은 새로운 지배계급이 등장하면서 모든 인민들이 자유가 박탈되고
생활이 그야말로 곤궁한 이제 새로운 독재 체제가 들어섰다는 것이 점차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산혁명가들이 꿈꾸었던 이상이 그 현실에 부닥쳐서는 실현될 수 없는 어리석은 것이었다라는 것이 점차 밝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애당초 내세웠던 국가와 민족이 소멸된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도 물질에 의해 지배당하는 상부 구조에 불과하다라는 인식들에 의해서 PD 계열의 이론적 기반이 점차 허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김일성이 인간의 의지가 보다 중심이 되는 주체 사상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신식민지라고 볼 수 있는 남한을 미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민족 해방의 기치를 내세운 것에 대학운동권이 그 새로운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1986년도에 김영환이 대학가에 배포한 강철서신이라는 유인물을 통해서 대학운동권에서 NL계열이 그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환이 내세웠던 NL계열은 그 이전에 학습을 중시했던 PD계열과는 그 운동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NL계열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학습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공산혁명가의 품성을 더 강조하였습니다. 동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용기 있고 솔직한 바보 같은 지도자상을 오히려 내세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대학운동권에 더 이상 학습을 중시하는 PD계열은 사라지고 동지들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혁명가 조직들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소위 NL계열 주체사상의 핵심을 이뤘던 것이죠. 김영환 밑에서 이석기, 임종석, 이인영 이런 자들이 부각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김영환은 김일성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체사상의 허상을 깨닫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운동을 하는 것으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만 이석기나 임종석, 이인영 등 김영환이 낳은 주체사상의 계승자들은 그 사상을 버리지 오히려 그 운동을 더욱더 확산시켰던 것입니다. 김영환은 그 이전에 공산주의 운동이 일부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하여 대중과 유리된 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다라고 진단하고 대중과 연대하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운동권이 87 민주화 대투쟁을 배후에서 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환을 중심으로 대학운동권을 주도한 NL계열이 정치권과 연대하고 일반 대중들과 연대하면서 호언철폐라는 단일 구호를 내세워 대중과 합세한 그런 운동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87 대투쟁 마침내 6.29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나름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6.29 선언이라는 양보를 받아낸 운동권 세력들은 그 이후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정치권에 대거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삼은 희비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인 것은 맞습니다만 PD계열과 NL계열의 공산혁명가 세력들을 정치권에 대거 진입시킨 그 길목을 열어준 인물이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김영삼 때부터 시작하여서 그 이후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거쳐서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는 그들 NL계열들은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돌이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민주화운동의 세 갈래 중에서 희비의 민주화운동은 그런대로 독재 항거하고 민주화를 이루어낸 기여를 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 김영삼을 매개로 PD계열과 NL계열의 공산혁명가 세력들이 마침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된 그 숙주 노릇을 하였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내에서도 협의의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PD계열과 NL계열의 공산혁명가들을 정치권으로 진입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과오는 당연히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내에서도 협의의 민주화 운동 세력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숨죽이고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진영은 물론 당연히 단결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우파 진영 내에 있는 희비의 민주화 운동 세력과는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D계열은 순수한 공산혁명을 주장하였던 자들이라고 한다면 NL계열은 막스 레닌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결여되어 있는 계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주체사상을 내세운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으로 모시면서 아마마저 주체사상 하에 북한과 하나의 통일된 그런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주체사상은 정통 공산주의 사상에서 볼 때는 공산주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선시대에
왕조로 되돌아간 1인 독재로 회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죠. 지금 우리 우파 진영은 NL 계열이 신봉하고 있는 주제 사상이라는 것의 허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확실한 사상 체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NL 계열을 이론적으로 이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PD 계열의 공산혁명 이론은 역사적으로 이미 실패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파 진영의 지도적 인사들은 기존의 민주화운동 중에서 협의민주화운동을 하였던 그분들과는 연대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PD계열과 NL계열이라는 공산혁명가들에게 운동의 주도권을 내주었던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은 반드시 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태일의 이념 강좌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